자, 두 번째 발표, 소셜 기반의 스토리텔링과 지역 플랫폼 구축, 김태훈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장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입니다. 요즘 이제 스토리텔링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또 연구소 이름을 또 지역 스토리텔링이라고 이름을 좀 지었습니다. 일단 제 제목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제 플랫폼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각 지역에 분명히 음악 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음악을 들을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활동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문화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그런 유무형의 공간, 그것을 저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방법론으로 소셜 기반의 스토리텔링이 유효하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의 제안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실제로 한번 구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뒤에 구체적인 사례가 이 창동 오동동 이야기라는 이 사이트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소셜 기반의 스토리텔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걸 하게 된 배경은 이제 첫 번째는 창원시가 이제 진해 마산 창원이 통합되면서 마산 원도심 재생 사업이 하나의 주요한 정책 사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여기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여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고려사항은 뭐였냐면 경남 지역이 전국에서 아마 블로거 공동체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블로거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콘텐츠를 생산하시는 분들이죠. 이 분들이 실제로 여기 보시면 블로거 공동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임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역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창원 이쪽 중심으로 해서 SNS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한 1,500명, 트위터 같은 경우도 한 1,500명. 그 밖에 다른 분들도 훨씬 많지만 구체적으로 커뮤니티화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한번 지역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작년에 창원시에 제안을 했었고요. 다행히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예산이 많다 보니까 또 저희 이런 사업에 또 할애할 수 있는 또 그 기회도 생겼습니다. 이 사이트가 이제 겉으로 보면 그냥 일반적인 뉴스 사이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용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도 일반적으로 뉴스를 이렇게 생산하고 유통하는 사이트와 크게 다르지 않고 몇 가지 이렇게 오티마이즈 시킨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좀 컨셉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 위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제안서 제출할 때 시에다가 제안했던 내용이고요. 사업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는 스토리텔링 기법과 소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창동, 오동동, 마산 원도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제 촉발시키고 그분들이 참여를 좀 유도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겠죠. 그 커뮤니티 형성이 되면 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상권들이 마케팅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자. 그 개념입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가 한 4개월, 만 4개월 돼 가기 때문에 아직 이 뒷부분은 아직 적용을 아직 못했지만 지금 앞부분을 지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점수를 잘 따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부분은 이런 어떤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이 사이트가 단순히 인기 있는 뉴스 사이트, 인기 있는 그 하나의 그 웹사이트가 되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센서티브 플랫폼을 만들어내자라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센서티브 플랫폼이라는 게 과연 뭔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왼쪽에 있는 이것도 모 어떤 지자체에 있는 동상이고요. 시청 앞에 있는 동상이고, 오른쪽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동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플랫폼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똑같은 동상입니다. 근데 이 동상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현상이 뭐가 있을까요? 그 지자체에 가서 처음 멋지네 하고 사진 찍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있겠죠, 그죠? 사진을 찍었다 칩시다. 그럼 찍으면 이게 SNS에서 올리겠죠. 그러면 그게 확산이 될까요? 거기 갔구나 하고 끝나겠죠. 근데 이 동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막 두르고 있죠, 그죠? 처음에 이제 그 아마 할머니들이 이거 씌우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다 여기 이게 시간대마다 이게 다 모자하고 목도리가 달라지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가서 이렇게 씌워주고 입혀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진 찍어 올리면 이걸 다 공유해서 퍼나릅니다. 저도 이거를 그 미디어 몽구라는 분이 트위터에 올린 거를 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댓글도 한 2, 30개 달렸고요. 자기 페이스북으로 가져간 사람이 한 4명 정도가 또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런 어떤 동상 하나가 플랫폼이 됨으로 해서 사람들의 에너지가 모이는 거죠. 여기에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느끼는 기억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투사가 되고 그게 이 동상 안에 모이게 되고 그 모인 것이 SNS를 통해서 확산이 되고 전파가 되고 어떤 그럼으로써 이것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방법론으로 그럼 지역에서 그런 플랫폼, 민감한 센서티브한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그 제안했던 개념은 소셜진 개념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소셜진이라는 게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창동 오동동 이야기가 소셜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매거진, 소셜을 기반으로 한 매거진에서 지속적으로 스토리텔링이 일어납니다. 그 일어난 스토리가 소셜을 통해서 이제 확산이 되는 형태. 그럼으로써 이 전체가 하나의 이 소셜진이 추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운영 사례인데요. 일단 소셜진이기 때문에 그 소셜과 연결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 기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다음 뷰로 가는 겁니다. 다음 뷰는 이제 메타블로그죠. 다음에서 운영하는 메타블로그로 가고, 그 다음에 이 기사를 보고 자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이제 공유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댓글은 이제 소셜 댓글로 달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개념. 이거는 지금 모든 뉴스 사이트에 다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 이게 가능하게 돼 있죠. 뭐 이게 특별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병행해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저희들이 거의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트위터는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 트위터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제 워낙 국가 전체적인 이슈가 흐르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의 이런 좀 말랑말랑한 이슈들은 좀 묻히는 경향이 있어서 따로 이렇게 트위터 쪽으로 하기보다는 좀 페이스북에 집중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이제 중요한,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핵심 포인트인데요. 일반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면 지자체에서 하는 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공고를 내서 대행사를 뽑으면 그 대행사에서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기자단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뭐 10명, 15명, 그래서 그 기자단이 취재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 원고료도 주고, 뭐 그다음에 수료증을 준다든지 뭐 이런 동기부여를 해서 그 사이트를 운영을 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좀 포인트로 잡는 부분은 모든 시민이 스토리텔러다. 그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시민이 기자다 했는데 그걸 좀 차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도 이제 최소한의 어떤 그 기자단 형태의 스토리텔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여기에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마산 남성동 113번지 같은 경우는 소셜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연히 저희 사이트를 발견하신 분이 서울에 계신 분입니다. 그 자기의 옛날 얘기가 떠올라서 저한테 원고를 보내오신 겁니다. 그 남성동 113번지에 대한, 내가 여기서 자랐고 거기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 쭉 여기서 3.15 이거 일어나는 것도 봤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쭉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남성동 113번지와 같은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그 NC 다이노스죠. NC 다이노스에서 그 실장을 맡고 있는 김종문 씨라고 계신데 그분도 여기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글을 읽고 전기가 흐르는 느낌을 가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이 사이트에 매일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의 현상이죠. 같은 어떤 지역이라든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똑같은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 그게 사실 이제 에너지라는 거고, 그 에너지가 이런 어떤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티를 통해서 계속 담아서 이제 발전시켜 나간다는 개념입니다. 일례로 이거는 이제 한 3주 전에 나온 그 미국의 어떤 블로그 컨설팅하는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모든 소셜 미디어 그 이용자들은 스토리텔러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 얘기가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의 어떤 스토리텔러라는 건 굉장히 제한적인 전문적인 영역이었다는 거죠. 옛날이 같으면 이제 주술사들이 스토리텔러였고, 근대로 오면은 지식인들, 그리고 훈련받은 사람들, 기자들, 어떤 그런 아니면 영상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스토리텔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받고 소비하는 그런 형태의 환경이었다면, 소셜 미디어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진입 장벽을 다 없애주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누구나 자기가 느꼈던 것을 언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지향하는 바는 누군가가 특별히 가서 취재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누구나 와서 마산 원도심에 대한 추억과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나 와서 이야기하자는 거죠. 여기서 떠들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자. 그게 저희들이 하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모토는 뭐냐면 스토리가 소통을 촉진한다는 거죠. 그 스토리텔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사람들의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그 에너지를 조직화시키는 그런 어떤 쪽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자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페이스북과 사이트를 이제 공동으로 운영할 때 보면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콘텐츠를 그냥 유통하는 곳. 예를 들어서 내가 팔로워가 많으면 내가 기사나 내 글을 이렇게 유통을 하는데 그런 수단적인 개념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또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의 또 이렇게 소통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법에 맞춰서 또 운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마산스토리닷컴에서 나온 내용을
페이지에 올리기도 하지만 이 페이지 안에다가 이제 사진을 한 번씩 올립니다. 마산의 어떤 뭐 댓글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 서원곡을 올린다든지 올리면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아, 나 거기 가봤는데, 나 거기 그 집에 누구 몇째 집 아들 아는데,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 사이트 유입입니다. 아직까지 뭐 유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0에서 300명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포탈의 이 구성을 보시면 추천 트래픽이 53.21%고 검색이 22.56%로 나오는데요. 추천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거의 95% 이상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순도가 높은 거죠. 실제로 마산에 관심이 있고 실제로 이 지역에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소통을 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어떤 소셜이 없었을 때는 무조건 트래픽 싸움입니다. 누가 네이버 검색에 이거 뭐죠? 초기 화면에 걸려서 막 수만 명이 들어왔다, 수십만 명이 들어왔다. 사실 이제 그 싸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는 게 요즘 보시면 아시다시피 낚시질을 하잖아요. 제목 갖고 낚시질하고. 근데 거기에서 허수가 얼마나 많은지,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되는지 그에 대한 어떤 검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셜을 잘 활용을 해서 커뮤니티를 유기적으로 잘 조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어떤 블로거들과 이 지역의 블로거들이 지역에서는 또 콘텐츠를 생산하는 천병들이기 때문에 이분들과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어떤 형태를 사실 이제 저희가 마침 마산 원도심 재생 사업이 있어서 거기 저희가 제안을 해서 이런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다양한 분야에 이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농축수산 같은 경우에 많은 마케팅 비용이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뭐 브랜드도 하고 뭐 데리고 어디 마케팅 전시회도 가고 뭐 이런 거 많은데 실제로 이런 것도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잘 해보자는 거죠. 지역에 아무개 농사꾼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왜 산천 골짜기까지 가서 농사를 짓게 되었는지 그런 걸 알면 그 사과가 먹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커뮤니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같은 경우도 이제는 페이스북이 8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 액티브 유저가. 그러면 굳이 옛날처럼 짐 싸들고 가서 돈 들여가지고 로드쇼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이런 스토리텔링과 어떤 소셜 커뮤니티를 잘 활용을 하면 실제로 라이트 퍼슨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좀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궁극적으로 이런 플랫폼이 지향하는 것은 저는 로컬 이코노믹 에코시스템, 어떤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쪽으로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된다.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우리가 추억을 모아보자, 뭐 그거는 이제 좋죠. 그렇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자생적으로 움직이려면 그런 어떤 마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모인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농축산물이다 그러면 그 농축산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과 그 커뮤니티가 그 생산자와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지역 예술이다. 그러면 지역에서도 어떤 사람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잖아요. 정보도 없고. 그런데 아무개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이 나한테 진짜 와닿는다. 그런 사람을 그 화가가 그런 어떤 자기의 팬이 될 수 있는 사람 몇 명만 있더라도 그 사람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내 음악 세계가 있다. 그 음악 세계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좀 몇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음악을 계속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것들을 이런 어떤 플랫폼을 잘 활용을 해서 그 생산자와 문화 생산자와 문화 소비자가 중간에 어떤 누구의 개입도 없이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의 어떤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 정부 차원에서 보면 뭐 요즘 뭐 FTA다, 뭐 EU다, 지금 어떤 글로벌 어떤 경제 공동체가 지금 굉장히 삐걱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마이크로 경제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어떤 그런 좀 제안을 좀 해보고 싶은 거죠. 끝으로 이거는 이제 샌디 카트라는 IBM 부사장이 국내 뭐 언론사와 인터뷰했던 내용인데요. 소셜 비즈니스는 인터넷 비즈니스와 다르다. 인터넷 비즈니스는 기술이 있고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단기간에. 하지만 소셜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시간이 제일 큰 변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자체나 이런 칼럼을 쓸 때나 이런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또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한 사람의 개인이 정보를 입수하고 그 시간을 활용하는 건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역 차원에서 지역에 숨어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사연들 이런 것들이 그것을 그에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데 그거를 또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 자리를 또 서울이 다 차지할 거라는 거죠. 지금의 트위터처럼. 지금 트위터 보시면 지역 얘기 있습니까? 다 서울 얘기입니다. 오늘도 모씨 구속된 얘기 그걸로 다 도배가 됩니다. 지역 얘기는 낄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페이스북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는 거죠. 지역에서 어떤 지역 안의 커뮤니티 안에서 소통이 활성화되고 촉발이 되려면 그것을 유인해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스토리텔링은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모두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지자체가 이 타이밍에 빨리 대응을 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한테 또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